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 3월인가요? 3월 달에 강원석 단장님하고 저희 그 보성군 시나리오 플러스 관계자분들 저희 남원시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에 방문해 주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오전 오후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고 해서 제가 되게 애정이 생기는 그런 추진단입니다. 저희 남원시 추진단에는 전국의 100개 추진단 중에 한 5, 60개 추진단이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기부터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들을 저희도 갖고 그분들도 갖고 해서 지금 신활력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되게 자리를 이제 신활력 사업이 잡고 있는데 이 농촌에서 하는 정말 많은 정책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들도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추진단과 거기 함께 하시는 액션그룹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채워 나가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진가를 발휘할 사업이에요. 예전 사업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그 플랜플러스의 서용진 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 그럴까, 추진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돈도 벌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역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진실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방금도 7주차 사업, 교육 막 말씀하시는데 엄청 길죠. 그리고 그 교육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서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그 뒤에도 심화교육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들을 정말 필수로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단도 교육이 아닌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10분 활용하시고요. 애정을 좀 가져주시면서 추진단 하는 일에 이런 거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이런 걸 좀 원해요. 이런 것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강원석 단장님하고 이화영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챙겨서 더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지금 신활력 2차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왜 신활력 2차 사업을 준비를 하냐면요. 전국적으로 발굴한 액션 그룹들이 많아요. 남원만 해도 50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12개 시군이 하고 있다면 50개씩 발굴을 했다면 600개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8도에 해당된다면 68에 48, 4,800개? 와, 장난 아니죠. 물론 그 전에 했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등등등 다른 지원을 받았던 액션 그룹들도 결합을 했겠지만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창업 또는 기존 업체 리뉴얼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지원해줘서 지역에 활착하는 걸 더 잘 챙겨주는 이런 사업은 신활력 사업밖에 없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부분 파트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많이 있지만 이걸 총괄해서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리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소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업은 신활력밖에 없고 지금 신활력이 조금 부족한 듯 다른 데하고 좀 차별이 없는 듯 해보여도 조금 지나면 그게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 보성도 이 사업이 4년 후에는 정말 보성군에서 여러분들 같은 업체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할 겁니다. 그 노하우가 어디 가지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남원도 실수와 실패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더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 업체들이 27개나 이제 모이셨고 여기 보니까 내용도 되게 다양하고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7개 업체 중에 나중에 몇 개 업체가 살아남을까요? 2개는 좀 너무하신데 몇 개가 살아나면 좋을까요? 27개 다 살아남아야 되죠? 네, 그럴 마음 없으시면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정말로요. 네, 그러면 27개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경험에 맞춰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의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추진단은 뭐고, 액션그룹은 무엇이고, 액션그룹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와 시나리오 플러스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남원은 그에 의해서 어떤 사례가 남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여기 주최 측에서 주신 주제가 사회적 경제예요. 혹시 사회적 경제가 뭔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고 공부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회적 경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네이버 보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개인의 이익도 추구하고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도 추구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업이다. 되게 좋죠? 예, 저희가 딱 원하는 거예요. 예, 딱 원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 결과물. 일자리. 그쵸? 일자리가 결과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결과물이죠. 예, 그 다음에 지역이 활성화돼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돼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일자리 한번 볼게요. 일자리가 왜 사회적 경제로 일자리가 생겨? 삼성은 일자리 엄청 많이 만드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하고 좀 틀린 거 있죠. 삼성은 주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져가죠.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딱 맞게 그냥 딱 한 달 살 수 있게 이러잖아요. 예. 물론 삼성은 좀 더 주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살아남기 힘들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벌어들인 이득을 최대한 고르게 나눠가는 시스템. 예. 그렇지만 일 안 하는데 가져가서 일게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르게 나눠가되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의견도 공정하게, 평등하게 의견이 담겨요. 그래야 내 회사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신한력 사업에 액션그룹 사업을 하는데 왜 등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액션그룹이 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액션그룹이 뭘까요? 그냥 지원받는 걸 왜 액션그룹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원본부에서 70억이라는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거기 지침에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라고 나와요. 네. 안 그러면 정부는 좀 보수적이죠, 원래.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평가할 때 사회적 경제 법인을 몇 개나 만들었나. 이게 신한력 사업의 그 성과 지표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아직 잘 몰라요, 저희들은. 잘 모르고. 네. 그러면 마을기업은 들어보셨죠? 마을기업 들어보셨나요? 네. 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나요? 네. 자활기업은 들어보셨나요? 네.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사회적 협동조합도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둥들이에요. 사업의 기둥들. 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그런 중요성이
사회적 경제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3번에 제가 오늘 강의할 중심 내용은 사회적 경제와 신활력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먼저 글리 넘어갈게요. 신활력 사업의 목적이 농촌 활성화예요. 그쵸? 네, 근데 농촌 활성화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저희 남원은 주민주도의 역량을 키우는 게 농촌 활성화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거기 초점을 맞췄어요. 주민주도 역량 강화. 주민들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건물 운영도 주민들이 해야 되고, 네, 등등등 많은 사업들, 경제 사업이 들어와도 공익적인 경제 사업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역량을 키우려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역량 키우고 사업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성군의 엄청 많은 영역이 공익사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그래서 주민주도 역량 키우기, 그 다음에 생활경제 활성화시키기. 생활경제 활성화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카페 하시고 싶어 하시죠? 그죠? 식당. 그리고 무슨 한과 만드는 키위를 이용해서 뭐를 하고 등등등 하시고 싶으신 게 전부 다 생활경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생활경제 활성화시키고 주민주도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활성화가 유도된다. 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활력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마중물 사업을 결정을 자율적으로 해라 했어요. 그래서 보성군은 뭐를 했어요? 예, 키위를 주제로 사업을 했는데 그 키위를 주제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생활 활성화 쪽에 더 초점을 맞춘 거고, 남원은 경제생활 활성화보다 주민주도 역량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을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바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에요. 여기 앞에만 봐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전에 있던 사업하고 틀려요. 행정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완전히 자율적인 걸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의 목표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뭐의 지속성이냐면 여기 되게 이게 중요한데, 사업비가 소진되면 문을 닫는 기존 사업들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기간 동안 구축된 모든 주체, 추진단, 그 다음에 액션 그룹, 모든 주체들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추진단의 자립과 지속 방안은 무엇일까? 아까도 단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액션 그룹의 자립과 지속 방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액션 그룹이시니까 액션 그룹이 자립하고 지속하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네, 이걸 고민하셔야겠죠? 네, 추진단이 자립하고 지속하는 방안, 액션 그룹의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립하고 지속 방안 첫 번째는 추진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과 단체를 먼저 발굴합니다. 27개의 지금 액션 그룹 후보 대상자 그룹을 발굴했어요. 추진단에서 엄청 노력하셨죠. 네, 이거 발굴하기 쉽지 않아요. 2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좋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참여자 모두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육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이건 이제 보성은 보성의 육성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남원은 남원의 육성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한 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게 자리를 잡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시스템이 굴러가면 나중에는 27개, 또 27개, 27개 이런 엄청난 사업업체들이 보성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 등량에도 후미진 어떤 상가들, 문 닫은 상가들이 다 젊은 애들로 또는 어떤 가게들로 복장해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10년 후에는. 네, 그리고 건강한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추진단이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지원, 왜 건강한이라고 붙였을까요? 제가 그 전에 지원은 어떤 지원이라고 조금 판단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냥 받아요. 주는 치곤
뭐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의도가 전달이 잘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 결과 무슨 사업을 서로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대화 없이 사업을 출발해요. 예.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다가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또 분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떠올랐어. 했을 때 바로 회의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즐겁게 고민을 하셔요. 네, 그리고 당장에 돈이 안 벌렸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업을 많이 되어왔어요. 그럼 좀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그거 다 기록 다 하셔요. 준비할 때부터 이런다고 나중에 사이가 초반부터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나만 해. 나만 일을 해. 그러면 그거를 다 일로 잡자. 시간 투자한 거를 일로 잡아서 그거를 기록을 다 하시는 거에 합의를 하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나오겠지. 회의할 때 나와야지 일이 되죠. 마케팅을 맡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회의비 주면 회의 잘 나오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일단 외상, 우리 스스로 모두에게 외상을 걸어 놓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출발을 하고요. 네, 이해가 되세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 이거 알아먹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저도 엄청 교육을 많이 받아보고 많은 강사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강의를 해봐도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두의 의견이 합일되게 목적, 목표 모든 것에 합일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당장 합일은 아닌데 그 지속적으로 합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 네, 합의라는 기술이 필요하는데 그 의견 합의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의견 합의라는데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액션 여기 신한력에서 지원해주는 이 500만 원에서 정을 하시면 돼요. 500만 원으로 퍼실리테이터를 사세요. 퍼실리테이터가 와서 우리가 의견을 합의라는 방법을 그걸 퍼실리테이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유용하게 우리가 배워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하는 방법, 의견을 도출할 때 하는 방법들을 네, 꼭 팀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여럿이서 하지 마시고 팀에서 실습하시면서 네, 배우시는 게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는 우리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다가 별표 한 3개 치고 싶어요. 정기회의와 정기학습. 정기적으로, 주체적으로, 목숨처럼 주 1회 이상 하수를 하셔야 돼요. 주 1회 이상.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회의를 월 한 번 하면 사업이 되나요? 안 돼요. 접으셔요. 그럴 때는 사업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날리고 시간 날리고 사이 안 좋아지고 적어도 사업을 하시려면 월 2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바쁘니까 같은 동네에 살아도 바빠서 자꾸 모이면 시간이 뺏기니까 줌 회의를 일주일에 줌 회의를 하세요. 대신에 여기에 법칙이 있죠. 그 회의를 누군가는 돌아가면서라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날 회의는 정리해서 거기에 전부 다 이거 맞지? 오늘 얘기한 거 맞지? 다음 주까지 너는 이걸 하기로 했고 다음 주까지 너는 이걸 하기로 했어. 자, 그럼 그 다음번 회의가 됐어요. 그 다음번 회의에서 그 회의에 지난번에 전부 다 회의 내용을 합의한 것처럼 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했는지 확인을 해야 진도가 나가죠. 그런데 이런 회의도 없고 이렇게 확실하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 나머지 구성원들이 무슨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기 리더분들이시니까 리더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마을회의도 그렇게 하죠. 마을회의 하고 나서 마을 구성원들이 밑에다가 이거 맞아요? 하고서 사인하세요. 그러죠?
네, 딴소리 안 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저희는 지원사업 신청서에 지금까지 회의를 이 교육과정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도 저희 점수로 줘요. 점수. 그리고 또 앞으로 회의를 몇 번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걸 쓰는 란도 있어요. 그러면 월 1회 하겠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싶어요. 안 되죠, 사업이. 자, 그리고 그러면 월 2번이 아니라 날마다 회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그 전에 다른 얘기인데요. 단합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이벤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기획자나 리더를 디스하지 말고 귀하게 모셔달라 하는 얘기. 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디스하면, 그래서 여기 단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이벤트의 시간 이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비폭력 대화를 진행하시는 강사님을 모시고도 프로그램을 좀 가지시고,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의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예, 그 팀의 팀워크를 다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거 전부 다 교육 사업비로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야유회 이것도 지원 사업비로 됩니다. 네, 돼요. 결과물을 정말 잘 내주세요. 대신에 왜냐면 그냥 우리끼리 놀러와서 밥 먹고 뭐 바비큐 사 먹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추진단 너무 슬프겠죠. 행정한테 엄청 쪼임을 당하겠죠. 결과물이 뭐야, 노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결과물, 이렇게 진정성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결과물을 좀 내주시면서 정말 초기가 단합이 중요하니까 단합을 위해서 가족들도 다 모여서 같이 야유회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감동의 시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얘기도 끄집어낼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진정성 있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나 라는 게 더 또렷해져요. 저는 이런 게 사업을 진행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이는 좋은 그 성공? 아니, 문 닫지 않는 것까지 목표예요. 문 닫지 않는 사업체 되기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력만이 살 길인데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연대와 협력과 배려가 빠졌네요. 배려가 살 길임을 늘 각인하셔야 이 사업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자,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공하려면 투자하셔야 돼요. 특히 뭔 투자? 돈 투자. 초기에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돈 없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기본인데 그거는 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10,000원씩만 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쵸? 1,000원씩만 내서 출자해서 협동조합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비스 사업이니까 뭐 돈 안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10만원씩 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이제 갔더니 설명회 갔는데 저 좀 괜찮은데 1,000만원씩 내래네. 500만원씩 내래. 좀 이거 해볼까 말까. 그래, 여기 돈 될 것 같아. 그래서 1,000만원 냈어요. 그러면 10만원 낸 이 조합이라고 1,000만원 낸 조합이라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카톡을 더 많이 보실 거고, 어디에다 의견을 더 많이 제안할 거고. 1,000만원 낸대죠? 바로 돈이 결정해요, 모든 걸. 저는 몰랐어요, 초반에. 망하는데 보니까 3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더라.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에 회의를 일주일에 뭐 반드시 한두 번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게 돈 1,000만원 투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카페를 하시고 싶어요. 저희 이번에 남원 종합상사라고 하는 로컬 브랜드 편집 샵을 열었어요. 60평짜리를. 60평짜리 열었어요. 이거 여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억 단위로 들죠. 저희 한 2억 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한 절반에 30평짜리, 더 절반에 15평짜리, 그럼 2억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든다 쳐요. 그럼 5명이서 1,000만 원씩 들어가죠. 내가 카페 하고 싶어요. 치킨집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못해도 혼자 하려면 얼마 들어요? 1억은 들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을 5명이서 나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쵸? 그리고 힘들 때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다 망가지죠. 그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손님들은 항상 프레시한 직원들 만나니까 좋아서 매출도 올라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돈 투자를 안 하고 돈 투자 안 한 거로 인해서 회의도 관심도 없어. 투자자가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사업체로 만들어서 망하게 할 것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난 진짜 키위로 키위 아니라 샤인머스켓 뭐뭐뭐 해서 보성에 있는 어떤 이런 과일들로 디저트 만드는 카페 너무 만들고 싶어. 저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개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나 혼자서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나 죽어 이제. 그래서 같이 하는 이 좋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1억 낼 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투자가 아깝습니까? 이거 투자 아까우면 아예 꿈을 접어야죠. 정말 해보고 싶으시면 투자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투자비에는 뭐가 들어가요? 초기에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되는 초기에 나한테 돌아올 월급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비를 빚내서라도 해야죠. 그 사업을 하면 1억 빚내는 게 좋겠어요? 2천 빚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을 빚내서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맨날 피곤한 그 다음에 청소도 어딘가는 빵꾸 나게 되는 이 1인이 하는 카페에 손님들이 더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항상 프레시한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그런 성향의 직원들이 있는 그 카페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공하는 길인데 이거를 가본 사람이 없어.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아직 목이 말라요.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그 해에 한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초기에 그 개미 투자자, 저희는 목적이 동네에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근데 커뮤니티 카페가 필요해. 수다 떨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갤러리도 되고 애들도 와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자 해서 시청을 빌려가지고 설명을 막 했죠. 예,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부모 중심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초기에 8,500만 원에 그때 1구자가 5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이 모였어요. 엄청나죠? 예, 모였고 저는 이런 공익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제 돈을 벌고 싶었으면 좀 더 5명의 집약된 카페를 열었겠죠. 예. 그리고 이도저도 말고 나 혼자 편하게 하고 싶어 하면은 1인의 카페를 못 열죠.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기가 조금 있다가 처음에 그래서 조합원이 150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건데 나중에는 600명까지 조합원이 모였어요. 예. 그랬고 조합비는 증자했을 때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8년을 한 것 같아요. 하고 인력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받는 그런 공간이었죠. 동네에서 이렇게 주부들 왜 시골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말에 이런 날은 주부들 막춤 파티, 거기 이제 생맥주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맥 먹으면서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EDM 파티 이런 거 주부들만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재미있게 한 기억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잘 몰랐던 근데 저는 거기서 실패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경영에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8년 동안 운영이 됐고 10명의 직원들이 성공이죠.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건 적자였어요. 적자여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서 저는 경영도 흑자가 나서 좀 뭐랄까 좀 윤기 있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조합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도 자세히 보시면 성격이 있을 거예요. 영농조합은 대부분 생산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산자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협동조합의 유형이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하는 사장님들이 모이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빵 사장님, 빵집 사장님들이 모이면 사장님들 협동조합이죠. 이걸 바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굴러가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반찬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반찬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사업을 따와서. 그럼 거기에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는 생산을 다른 데서 해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럼 직원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직원 10명이 직원 협동조합인데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만약에 사단법인이 그 일을 벌렸을 때 사단법인은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직원 할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가 너희 돈을 벌어라 이런 거죠. 대신에 이럴 때 모든 이득은 거의 어디로 가요? 직원들 월급으로 가죠. 이럴 때는 직원들한테 거의 1년 월급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내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으로 출자금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해일까요? 손해 아니에요. 출자금은 이윤이 붙잖아요. 출자금에 이윤이 붙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더 이윤을 어떻게 밀어줄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업체니 우리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반찬 공장은 동네에 필요한 공장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생각하다 저는 직원협동조합으로 생각했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그 어떤 직원이 그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직원조합원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분납을 해주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협동조합 은행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되 이 사람은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조금씩 떼서 갚고, 또 외국의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조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그룹이 협동조합들끼리 다음에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고, 협동조합 연합회 위에 또 그걸 관리해주는 또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을 끼고 있어요. 이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조합원들의 돈이죠.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자를 많이 줘요. 직원들은 여유가 있으면 그냥 그걸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은행은 자산이 엄청 많죠. 다른 조합이 어려울 때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제발 협동조합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다. 농협 수협 말고 진짜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게 돈을 쓰는 그런 조합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조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진단도 고민이 될 거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좀 유사한 은행으로는 신협이 있죠, 신협. 네, 신협은 그래도 꽤 이런데 얘기를 지역에서 잘하면 아마 서로 어떤 연계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닌가요? 그래도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이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것조차 안 하려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조차 안 하려면 시작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멋진 사업체 만들려면요,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양심, 이거 배려,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거 진짜 항상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공동으로 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되게 놀란 게 유럽이 의외로 공동체가 발달돼 있어요. 개인주의일 것 같은데, 예, 개인의 그런 어떤 행복과 공동의 행복 했을 때 공동의 행복에 철저하게 복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좀 반대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둘 중에 개인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저는 일제시대하고 어떤 이렇게 좀 독재 정권 이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부모님들 얼마나 이게 진짜 곤란한 그런 생활을 사셨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저희가 교육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걸 좀 깨버리고, 네, 공동체와 개인이 이득을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 더 우선은 공동체 이익이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남원 사례는 제가 많이는 넣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고 시스템. 이거는 보성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요. 주민자치, 주민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등량면이 있어요. 뭐 벌교읍이 있죠. 읍 맞죠? 네, 벌교읍이라고 치면 벌교읍이 그 행정이 있죠. 읍사무소가 거기에 그 벌교읍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벌교읍장님은 시장님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 업무를 보는 사람이야. 근데 벌교읍의 대표는 벌교읍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대표예요. 주민들의 대표가. 예. 진짜 대표예요. 그러면 읍장님은 뭐야? 벌교읍의 주민자치회가 생긴다면 주민자치회가 하려고 하는 걸 지원해주는 행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 60년 동안. 그 6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60년 전에는 어땠냐면, 그 면사무소에 가시면 뒤에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역대 읍장님들 해가지고 1920년도부터 쭉 붙어 있어요. 한번 보셔요. 예,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정부가 생기고, 그때는 전부 다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등량면에도 10명 정도의 의원이 뽑혀 있어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한 대표 기구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완전히 왜곡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의 대표가 면장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가 대표예요. 그리고 면장님은 그걸 지원해주는 파트너죠. 파트너라고 보시되 진짜 대표는 주민 대표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면에 사는 사업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을 때 면에 나오는 저는 운봉읍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운봉읍에 엄청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요. 250억짜리 교육센터, 그 다음에 또 250억짜리 지역활력센터, 지역활력타운, 그 다음에 도시재생, 농촌인데 도시재생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2,000세대 집을 짓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에 상상 못할 그런 사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해예요, 올해가.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자치를 하는 그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거기에서 그거를 딱 컨트롤타워가 돼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손잡고 이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각각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성군에서도 부서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시스템은 주민자치회 또는 앵커 조직, 대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신한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원 신한역에서 이 공동체 경제 활성화 사업,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액션그룹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 경제 활성화 사업 쪽만 얘기하자면 60여 개 액션그룹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이 연합회에서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전국의 신한역 최초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로컬 편집샵 남원종합상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컬 브랜드죠. 이제 앞으로 로컬 브랜드가 되실 거죠. 그죠? 내가 카페를 만드는데 그 카페에서 나오는 그 카페 자체가 아니면 그 카페에서 나오는 제품이 보성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예요. 예, 그렇게 로컬의 가치를 높이는 로컬 브랜드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모아서 남원 종합상사를 작년에는 팝업 형태로 열었어요. 팝업이 말처럼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탁 터뜨려서 보여주고 딱 이목을 끌고 사라지는 그런 패턴의 스토어인데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제가 낚싯밥을 던졌는데 남원에서 물었어요. 남원시의회랑 너무 좋으니까 상설로 해라.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힘입어서 올해부터는 상설로 열어서 지금 준비가 한참이고 저희 남원시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 페북에 들어가 보시면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설 남원 종합 상사의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공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평짜리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되게 고품격의 그런 그냥 특산품 판매장 말고요.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런 여기 포스터고 이런 공간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로컬 브랜드 업체들을 발굴해서 저게 같이 결합시키고 의미 있게 결합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저기 책꽂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사진에 책꽂이 같은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뭐냐면 샵앤샵이에요. 저게 한 60칸 되는데 여기는 이 매장은 추진단에서 10원도 이득을 가져가지 않고요. 아까 액션그룹 연합회가 판매 대행을 해요. 판매 대행을 하는데 액션그룹 연합회도 돈을 10원도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않고 근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장에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인건비는 바로 이 샵앤샵 60개의 샵앤샵에서 해결을 해요. 요거 하나를 업체가 빌리는데 5만원 월 5만원 해서 그러면 뭐 5, 6, 3, 7, 3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인건비 하나가 해결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수수료를 이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운영비만 들어가게 해서 뭐 8%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매달 회의하면서 체계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특산물 매장을 만드시는 추진단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성에도 특산물 매장 어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많을 거예요. 맞는데 좀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좀 뭐라 할까 획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되게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됐어요. 지역에 몰랐어요. 저희 액션그룹들 플러스해서 더 좋은 업체들이 많았고 청년 업체들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되게 꿈에 부풀어 있고 그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먼저 갔으니까 해드릴 수 있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보성도 그 탄력이 생겨서 보성 추진단도 저희가 생각 못했던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막 그 체계가 잡히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도 그거 좋겠는데 그거 진즉 생각했으면 우리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거 이렇게 또 저희도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성하고 남원이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기 남원 종합상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매장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숨어있는 그런 사업을 다 배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액션그룹 견학을 딴 데 말고 전리 오세요. 남원으로 오셔서 이제 저희도 액션그룹들이 좀 자리 잡은 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 현장도 가보시고 저희는 액션그룹들한테 하드웨어를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드웨어 시설들이 그리고 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런 매장이 전국에 그러니까 신한역에서는 처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또 많지도 않아요. 뭐 부산 쪽에 영도나 남해 이렇게 한두 개 저런 특색 있는 마켓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거기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 뒤지지 않게 할 거고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이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좀 된 것 같고 해서 질문하실 분 한두 분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는 20년이요. 네네.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네. 저희가 20년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 21, 22, 23년도에 끝나야 돼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연장을 한번 하고, 저희도 올해 좀 끝나고, 저도 좀 쉬고, 네네. 좀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제가 쉬면 남원이 쉬는 거. 아니, 예,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단장님께서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런 분을 키맨이라고 하거든요. 키맨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돼요. 특히 이렇게 특별하고 초기에 이렇게 뭐라 할까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의 사업들은 그런 키맨이 사무국장님이 단장님이 키맨이 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키맨이 있는 데만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좀 먼저 경험이 많고 네, 해보고자 하는 게 좀 남다른.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행정은 뭐라 그래야 되나 보조금을 너희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내놔 그냥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행정은 또 저희가 주무관님 우리 남원시 행정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무관님이 저희 사업하는데 10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신한력 사업이 잘 이해가 되세요? 좀 뭔가 좋아 보이긴 한데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 전문가 컨설턴트들도 신한력 사업을 이해하는데 몇 번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행정의 주무관님이 와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팀장, 계장님, 과장님도 이해 못하세요. 국장님, 시장님 아무도 이해 못해요. 사실은 보여지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로 하는 이 사업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괜찮은 사업이야 라고까지 거짓말은 못하더라도 괜찮은 사업 같아 보여.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가 결과물 그 자체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동네에서는 군수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 들으셔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 사업 괜찮다는데 하고 뭐라도 관심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역에서 그러면 그게 그냥 최고야. 더 이상 없어. 왜냐면 이해까지 바라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칭찬과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인식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신한력 추진단과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건강한 시스템을 이전의 사업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신한력 사업의 백미고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 똑같은 관광 사업이나 뭐 관광 DMO, 관광 둘의 PD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도 하는 게 뭐죠? 그루 경영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촌 신한력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27개로 묶인 이 멤버십을 지역에서 제일 정말 우리 동네 산악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산악팀 있죠? 우리 동네 배드민턴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 거기 멤버십 너무 좋은데 이런 멤버십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팁 플러스 해서 훨씬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단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 이 지원금 500만 원, 1,500,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해드리는 이 비용과 비교 안 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을 추진단은 엮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부터 추진단은 그걸 준비를 하셔야 이게 마무리될 때쯤 한 4년 정도쯤 후에 3년 4년 요 정도쯤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이렇게 뭐랄까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저희는 그게 약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추진단을 방문하시는 모든 단장님들께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나마 저희가 겨우 막차를 타고 애를 써서 세팅을 좀 몇 개는 해놨어요. 다음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로 세팅을 해놨고, 다행히 농식본부에서는 후속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 그것도 되게 저희 그것도 선정으로 갈 건데 공모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형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영농조합, 뭐 협동조합, 고유번호증, 사회적 마을기업 다양한데 네.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법인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은데 이제 전국에서 보자면 신한력 사업만 보자면 원래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은 10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어떻게 다들 그냥 무시하고 해버린 게 뭐냐면 협동조합은 5명으로 해버렸어요. 모든 추진단이. 그게 들불처럼 번졌죠. 그게 시골에서 그리고 어디든 영농조합도 농업회사 법인도 5명으로 하는 과감한 시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추진단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행정이랑 같이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이제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 일단은 그런 면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 쪽이 그래도 좀 더 그 협동조합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공익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조금 준비하는데 복잡해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경제사업은 그 다음에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농업을 바로 이제 농산물을 가공을 하시고 그러시려면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또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 어떤 원물을 딴 데서 사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면 협동조합도 괜찮긴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 조금 더 현재 그냥 액면으로 보면 불리해요. 네, 세금도 뭐 좀 그런 면들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 지원이 다 끊겼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끊겼고 그러나 이제 2년, 3년 후에는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조직의 룰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유번호증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고유번호증을 지원을 하시기도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추진단에서 나중에 이제 더 높은 지원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독립을 해서 내가 공모사업을 딴 데 가서 좀 더 큰 공모사업을 따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룹이. 그런데 고유번호증의 스펙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정돼요?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저도 되게 이제 컨설턴트들하고 엄청나게 이 부분을 많이 알아봤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걸로는 되어 있는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한 데까지. 왜냐면 그 고유번호증의 회사가 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유번호증이 가능한 공모사업은 그 고유번호증으로 했던 사업은 다 인정이 되죠. 그러나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증의 이름하고 진짜 법인 주민등록증 받은 그 법인의 이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거기의 스펙은 거기서부터 인정이 되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으나
좀 더 냉정한 도 단위, 전국 단위에서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법인을 제대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또 세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차이? 사실은 세금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아시는 예. 분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은 네. 부가세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영농조합이나 이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하는 영역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네, 면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농촌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시는데 그거 외에 협동조합에게 없는 어떤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금이 아주 많이는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감세가 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시지만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산업법이랑 똑같이.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그런 교육과정도 진행하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럴 때 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들이 교육을 하시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법인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제가 말씀도 잘 못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이 정말 성공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